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저브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리튬 기업 총정리 미네랄 리소스 필바라 미네럴스 ORE PLL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미네랄 리소스라는 기업인데요. 호주에서 철광석과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시가총액 10.94조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만큼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일단은 많이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필바라 미네랄스라는 다른 떠오르는 별과 같은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0불대에서 59불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 기업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죠.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와 매수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도 매수세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폭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특별히 배당금을 4.65%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적 측면에서는 호주의 탑급이다.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탑급의 배당금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배당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저 같은 경우죠.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튬이라는 것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배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업에서 현재 리튬 생산은 23%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상황이고요. 현재 캐시를 1.5주 정도 들고 있어서 캐시 플로우가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레비뉴는 3.7조 정도로 굉장히 큰 레비를 보여주고 있고, ROIC가 무려 40%대에 이르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카펙스는 7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면서 카펙스 매출 대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라서 미래가 주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광산들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2년 내에 15만 톤 규모까지 생산량을 늘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와 2023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필바라 미네랄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코비드가 시작할 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무시무시했고요. 한 1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0.3불, 0.5, 1.15불 이 정도 됐었는데 10배 정도 올라온 그런 급격한 주가 상승을 경험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 주가 상승이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되지만은, 호주의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 수준에서는 시가총액 1위인 미네랄 리소스와 비교해서도 생산량이 뒤처지지 않는다.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제가 봤을 때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기회 비용이 굉장히 크죠. 다른 기업에 우리 주식을 투자하면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밖에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 거래량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유지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급격한 매도세가 있었다라는 점을 봐서 이 기업의 주식도 어느 한순간에 매물대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생산할 그런 생산 기대량이 약 58만 톤 정도가 이제 타겟팅 프로덕션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근데 1위 기업은 75만 톤이라고 했는데 이건 여기는 56만 톤이라 했으니까 1위 기업 미네랄 리소스보다는 좀 적게 생산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거의 80만 톤까지 간다라고 하죠. 인크리멘탈이라는 거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0만 톤 찍으면은 이제 미네랄 리소스
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역전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네랄 리소스는 미네랄 리소스들의 특징이 있고 필바라 미네랄스도 필바라 미네랄스의 특징이 있는데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미네랄 리소스가 좀 더 많이 생산하고 있고 미래에는 필바라가 생산량 측면에서도 미네랄 리소스를 앞서갈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알트라 리튬 오퍼레이션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르코비와 갤럭시 합병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상장되기 전부터 오르코비하고 이 갤럭시 리소스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회사였고요. 오르코비 같은 경우는 리튬을 광석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염호라고 해서요. 호수 같은 곳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4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1위 기업과 2위 기업은 거의 비슷비슷했죠. 1.9조 그리고 1.1조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들보다는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은 4조 정도 된다. 그리고 approximately 40킬로톤이라서 한 4만 톤 정도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 2위들은 지금 50만 톤, 80만 톤, 70만 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비교해서는 4만 톤이라는 거는 좀 많이 적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서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은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합병된 기업이다. 두 기업이 합병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피드몬트라는 리튬이라는 기업이고 PLL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뭐 인수합병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단독 기업이고 1.13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들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0배 정도 저렴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도 배당은 주지 않고 일단 거래량도 많이 적은 편이에요. 대장주인 필바라가 거의 이제 거래량이 100만 정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거래량도 5분의 수준으로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크게 움직일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이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은 나스닥까지 상장되어 있어요. 호주와 나스닥 두 개 다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미국 기업이죠. 테슬라에다가 또 리튬을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런 이슈를 좀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다. 생산량은 얼마인가? 3만 톤 정도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이프는 20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막내예요. 생산량 측면에서는 막내로 뭐 비교적 적은 생산량이지만은 뭐 세 번째 형보다는 좀 1만 톤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저쪽 어딥니까? 오르코비와 갤럭시 합병 회사 4만 톤에 비해서 1만 톤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가총액은 뭐 3배 차이가 나니까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놓고 봤을 때는 오르코비 갤럭시 합병 회사를 살 것인가 보다는 뭐 이 회사를 사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총순으로 따지면은 미네랄 리소스가 1조, PLS가 1조 1천억. 그래서 뭐 두 개의 기업이 거의 1, 2등 다투면서 별 차이 없는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아리 갤럭시 2조 이상이고, PLL이 1조 이상. 생산량으로 하면은 미네랄 리소스가 75만 톤, PLS가 55만 톤, 58만 톤, 오르코비 갤럭시가 4만 톤, PLL이 3만 톤 정도 된다. 그래서 생산량을 놓고 봤을 때는 이래서 시가총액이 10배 정도 차이 내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이죠? PLL이 3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1조잖아요. 근데 PLS는 58만 톤 정도 생산해요. 생산량 10배 차이가 나니까 시가총액도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 생산량 때문에 생산량 10배라고 매출이 10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10배 차이가 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주식시장이 더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 그리고 대장주에 열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PLS가
10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산량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ANR, 아이오니어라는 기업하고, 그다음 뷰칸 에너지, 그다음 QPM. 여기는 아직 생산을 하지 않지만은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회사들과 이렇게 딱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INR, 불칸 에너지, QPM도 빼놓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섭섭하실까봐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국 배터리 회사와 이제 좀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INR, QPM 주목하시고요. PLS는 이미 이제 또 포스코 케미칼에 리튬 넣고 있죠. 그래서 PLS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가총액 기준과 그 다음에 생산량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정리하시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좋은 결과 2022년도 계속 거둬갑시다. 해조부의 목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호주에 계신 한국인 분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또 우리 국민 분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